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중공업보입니다. 오늘도 0.4%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빠지잖아요. 그럼 일주일 정도 횡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월요일 날 어느 정도의 강세 구간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는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월요일 날도 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다면 횡보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요. 여기 1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한 가격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요즘에 규모로 봐서 8조 가지고 대형주예요 이렇게 보긴 그렇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인 산업군이잖아요. 이 한 축을 담당하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거래하는, 그리고 원체 큰 규모를 거래를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규모가 크지만 대당 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그쵸, 삼성중공업도 못지않게 크다. 그리고 배라는 건 사실상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월봉을 통해서 보면 2013년, 14년에 고가를 찍고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가가 나온 건 2020년 3월이지만 사실상 3,000원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쪽 고가는 3만 원대이기 때문에 90% 정도, 90% 이상이 빠졌다는 그냥 아예 휴지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딱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조선주 망했다. 그렇죠. 조선주는 망했다. 그렇죠. 그냥 조선업종 자체가 망했다. 왜? 부피가 줄었으니까. 교역 물품들의. 그렇죠. 그렇다고 배를 안 쓰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거래돼요? 정부에서 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다. 그렇죠.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아예 그냥 사양산업이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양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쟁이 붙었고 그 경쟁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저가 수주로 밀고 들어오던 그런 뭐 2010년 초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장기 적자를 봐왔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 끝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엇보다 조선주는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가 지금 비싸죠. 1360원. 오늘 뭐 꽤 큰 폭으로 빠졌는데 고가 따지면 한 1400원 정도 되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 위기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00원이라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환율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뭘 하고 있어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400원의 달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달러가 올라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즉 금융위기로 빠질 수 있는, 금융권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가 높아서 얻을 수 있는 한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긍정적인 요인들, 그쵸? 환차 손이 아니라 환차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를 조선주로 보는 겁니다. 왜? 반도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 바이오 여기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하고 파생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파생되어 있는 종목이 뭘까? 소비재 하나 붙일 수 있고요. 근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수입해야 되니까 환율이 높은 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부분 조금 아쉽지만 뭐 중국에 대한 뭐 해제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화장품 쪽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북미 쪽 수출이 가능한 쪽들, 북미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쪽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 쪽들, 즉 환율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그 개척에 대한 부분도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당연하고 바이오 당연하고, 그리고 뭐 그냥 뭐 화장품 뭐 이런 거는 좀 빼더라도 조선주는 여기서도 붙일 수 있다. 왜? 경쟁이 이제는 없고, 있긴 있지만 미국에서 눌러주고 있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경쟁이 계속해서 붙어 있었고 교역량 자체도 늘었지만 부피가 줄었으니까 굳이 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반도체를 보내는데 배로 보낼 수 없잖아요. 비행기로 그냥 보내지. 그쵸?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선주를 봐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건 고가 구간에서, 그쵸?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즉 지금 중요한 건 타점이다. 그쵸?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FLNG, 해양 플랜트, 그쵸? 이런 쪽, 해양 플랜트 쪽에 수급, 해양 플랜트 쪽에 실적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폭발할 때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조선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주의 실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선가하고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선가를 그냥 지표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선주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그럼 주가 계속 올라요. 근데 이거는 발주가 들어오는 물량, 어느 정도에서 딱 비싸지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발주가 또 멈추겠죠. 근데 퇴역하는 배는 계속 생기겠죠. 이런 부분이 밀려 들어오고 한번 밀려 들어오면 가격이 한번 형성되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까지 발주가 조금씩 지연되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해양 플랜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바다의 공장 이렇게 얘기하고 조선, 그렇죠? 배를 수주하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뭐 부가가치라기보다 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선을 해야 되는 그런 본업이 아니에요. 물론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강자긴 한데 원래 그 본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양 플랜트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쪽에 대한 건 뭐 건설도 붙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붙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본업이 조금 깨지는 상황에서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딱 해양 플랜트가 들어오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들어오곤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전환되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뭐 팔고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 맞는데 조정받고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 추세가 유지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되느냐, 아니요, 나빠야 돼요. 제가 나쁘다는 건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실적이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실적이 피크를 딱 찍었어요. 근데 주가 선반영이에요. 먼저 가 있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요? 못 올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적자를 계속 보다가 흑자 전환됐어요. 이번에 흑자 폭을 늘려요. 이제 첫 번째 흑자 규모가 늘어나는 첫 번째 해예요. 순이익단에서는 올해 뭐가 돼요? 2천억대의 순이익을 올려요. 근데 첫 해예요. 첫 해. 그러면 2천억이 맞냐? 적자 규모가 그냥 6천억, 1조 4천억 이딴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초입 구간에 있다. 이 끝이에요. 끝. 그렇죠? 더 이상 뭘 봅니까? 하지만 우리가 효율을 높여야 된다. 저도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배우시면 됩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거예요. 단타는 배워서 안 돼요. 단타는 아무리 배워도 재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매매, 그쵸? 이게 나쁜 게 아니라 20% 30%를 내가 기간을 잡고 흔히 뭐 스윙이라고 하지만 이 스윙이 말이 스윙이지 단타보다 길면 그냥 다 스윙이에요. 그리고 단기, 제가 기준하는 단기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 구간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들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원리를 알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원리를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였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기간에 빼야 된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려면 가격을 잘 잡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비싸게 잡아야 된다. 그쵸? 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주식 절대 싸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그쵸?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삼성이나 뭐 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렇게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제가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주 안에 빠져야 된다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2주 안에 빠질 수 있는지 그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뭐 DI입니다. 뭐 반도체 종목군들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점, 뭐 18%, 22%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는 매매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점. 그쵸? 제가 오늘 물량을 조금 줄였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쵸? 저는 이쪽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소폭 물량을 줄여놨고 물량을 줄인 걸 다음 주에 다시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삼성중공업 좋아.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보유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다시 물량을 채우는 구간도 있지만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자. 그래서 이 타점이 효율을 높이기에는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고 내가 장기 투자하면 막 2년 본다 3년 본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장기 투자한다고 막 2년씩 3년씩 보유해버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만들지 마시고 짧게 2주 길면 3개월 그쵸?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올라가는 구간을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그쵸? 매매하다 보면 대박이 터진다. 75% 며칠? 3일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시장감에서 8시49분 선익 시스템 완성된 매매입니다. 이건 완료된 매매예요. 4월 26일 지난주 금요일 날 내용인데 선익 시스템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거 상한가 같습니다. 그쵸? 29.87%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을 장 시작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것,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하려면 올라가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지,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